인생을 건 한평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무원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돼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저 못 볼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니까요. 네. 왜냐면은 영화 보면은 비상계엄만 하면 막 국회 들어가고 뭐 뒷감당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방송국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는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목요일날 내가 휴가 복귀하고 첫 방인데 결방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 들어오면 누굴 잡아갈까? 성철이 형 잡아갈 거고. 김태일 제일 먼저 찾아요. 김태일 제일 먼저. 저부터 잡아가요? 이게 계엄이 성공했으면 예. 지금 군인들이 저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려. 아 그래요? 그럼요. 원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진짜 농담 아니라 21세기 비상계엄이 선포된 쯤으로 선포됐고 그러면은 진짜 방송국도 점거하는 하겠구나. 왜냐면 뭐 그렇게 하니까 영화 보면 가능하죠. 저 제일 그리고 충격적이었 포고력이 언론 출판 자유를 뭐 다 관할한다는 거잖아. 계엄사령부가. 그러니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저 그래도 국회에서 한 20년 근무했었는데 예. 국회 본청을 총을 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막 넘어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타격을 했어요. 타격. 네. 예. 어떻게 원점 저럴 타격.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충격의 밥은 지나는 같고 일단 또 평가가 왔지만 앞으로 또 거센 파도가 여의도를 몰아칠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일단 이거부터 보죠. 어제 취재되는 거 있습니까? 한 총리,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또 기타 등등 중진 의원들. 예,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도 논의가? 근데 좀 달라요. 언론 보도 톤이. 톤이 다르다고요. 톤이. 그럼 팩트는 하나네. 뭐요? 언론 보도의 톤이 다른 거는 팩트 하나 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얻은 거는 없다가 팩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대표 측, 대통령실 측 각자 입장만 얘기했다 요 얘기구나. 예, 그러니까 당에서 얘기한 거가 예.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다. 요거 딱 하나 남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대표가 요구했던 탈당,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 해임, 그럼 또 뭐였지? 내각 총사 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은. 예.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뭐요? 대통령의 인식.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조선 동화 다 그렇게 썼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뭘 잘못했어. 해임 안 해. 딱 이걸로 상황 인식이 끝난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뭐 추가 담화가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 그 추가 담화에서 또 기막힌 그 상황 인식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담화만 하면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였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이 없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의 일방 독주를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고 앞서 이제 윤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아무 소득이 없었던 모임이에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걸 박수로 추인했다. 저는 국민의힘도 너무 한심한 정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비상계엄을 본인이 선포한 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탄핵만은 맞겠다. 아니 저게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당일날 밤부터 한 대표가 얘기를 했고 지금도 뭐 경고로 그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명백히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했는데 탄핵하면 우리 당이 20년 30년 불모지가 되기 때문에 탄핵은 못하겠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이후에 합의하고 믿어왔던 그런 민주적 가치 또 이 헌정 질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기도하고 획책한 그런 일종의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헌정 체제를 수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당의 유불리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간다면 위헌 정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대통령의 인식 어제 이제 그 여당 대표랑 많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알려지진 않았으나 혼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것들이 그냥 아주 톤이 무미건조하게 나갔지만 그렇게 했겠어요? 당신들 말이야
정신 차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이분은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1등 공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어처구니 없는 불법 계엄의 모든 걸 실행했던 책임자고요. 그럼 이분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시켜서 했는데 뭘 이 사람 잘못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잘못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고 인식했다 해서 국방부 장관이 잘못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저는 입장은 이해돼요. 예. 여당 대표가 여기서 탄핵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입으로 표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모호한 태도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은 각각 헌법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다 동조해서 가는 거 참 예. 누구의 편인가? 그들은 주어가 대통령이에요, 국민이에요. 예. 그걸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보도 보니까 그 대통령하고 한 대표 사이에 비상계엄 발동한 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비상계엄을 이렇게 쓰는 거냐고 뭐 이렇게 항의하고 대통령이 막 강변했다. 요 보도가 있었고 어제 밤에 한동훈 대표의 백부를 보면 기자들이 물어요. 대통령실이 경고성 의미의 비상계엄이라던데요. 그랬더니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죠. 계엄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명백하게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건 대통령 한 대표 인식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탄핵 저 반대하면은 위헌정당이라고 박다짜가 그러시던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저희 당원이니까 예. 이제 위헌정당이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예.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겠다. 그 조치의 뜻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같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이거에 근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내부적으로도 친한계에서는 위헌적인 위법위원회 비상계엄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한 대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첫날? 예, 예. 지켜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 거냐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질 거냐 아니면 또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 소추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 두 가지 트랙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발의돼서 이제 곧 표결에 있을 탄핵안에 대해서 그럼 저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현실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감정과 이 사안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 탄핵이라는 사안이 엄청나게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권을 잃고 다시는 정권 찾기가 어려워지고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것보다는 탄핵을 했을 때 8년 전, 7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걸 다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자, 고통은 잠깐만 어떻게 일단 해요? 저 어제 요 관련된 기사 한동훈 대표가 어제 여당 의총 도중에 퇴장했다. 윤석열 탄핵 찬반 입장 밝히지 않았다. 요게 이제 기사고 또 백불이 있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확정입니다. 반대 탄핵반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와 상의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드렸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동의했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상 말씀하셨다는 건 해석인 거잖아. 어쨌든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장타짜. 네. 장타짜도 윤타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과정을 몸소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때 김무성 대표실의 왕 보좌관이었으니까. 아니에요. 맞잖아. 말단 참모했어요. 예. 당시에 탄핵 반대했었죠, 장타짜.
개인적으로. 아니요, 저는 탄핵 찬성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그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통과됐을 때 좀 환호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저런 분을 대통령 만들었고 저런 분의 통치하에서 예.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내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예. 저는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윤희석 대변인님의 생각과 판단과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보수파가 그래도 중요하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어. 그럼 나라가 더 큰일 날 거야. 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 보수파가 진짜 탄핵을 시키면은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완전 풍지박산 나더라고요. 한 200명 불려가지고 조사받고 몇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감옥도 가고 그래서 완전 불모지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비상계엄을 이제 결정을 하고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런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면 더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더 위험한 일이요? 불안해가지고 못 있겠어요.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대통령의 지금 정신 상태에 대해서 쭉 적어놨던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되게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되게 위험하다 그런 네. 거거든요. 그 의견에 제목이 동의를 해요.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네. 예. 정말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시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아니 예.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예.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탄핵 심판도 이루어질 거고 또 그 전에 어쨌든 진퇴를 논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직무 정지에조차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론 뒤에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헌법기관 개개인이 자기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물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직당직자 책임 있는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입장이 뭔지 물을 거예요. 벌써 이제 국민의힘 무슨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일날 했던 행동에 대해서 결국엔 저거는 이제 당을 교란시키고 예. 저런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는 그런 꼼수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홍준표 시장 교묘하게 프레임을 마치 하룻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처럼 하룻밤 있었던 해프닝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예. 그런 태도. 오세훈 서울시장 나서 가지고 유감인데 본질은 뭐 이재명 방탄 때문이다. 이게 다 국민들의 예. 국민들의 뇌리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개개인들의 태도가. 그래서 당론 뒤에 108석 의석 뒤에 숨을 수 없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개개인의 입장을 묻게 될 예. 거고 그 개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당대표이고 이 사태에서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죠. 또 그로 인해서 뭐 계엄군의 체포 대상까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저는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보존하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미래를 도모하려면 한 대표가 여기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성적인 판단을. 저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 그냥 같이 떠밀려가면은 그나마 아직은 좀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정치적 가치조차 끝나는 거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힘이 붙여서 예. 국민의힘의 당론을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버티면 된다. 시간을 끌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이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뭐 갤럽 나오고 나오겠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냥 시간 끌면은 사태가 해결이 돼요. 뒷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 내에서 밝혀질 일들이 많을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탄핵 맞고 버티면은 시간 끌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타짜. 네. 당론 반대예요 지금. 근데 무기명 투표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 하야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뭐 탄핵과는 좀 다르지만 어찌 됐건 간에 임기 중단은 비슷한 거니까. 그 말이죠. 예, 그 말이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탈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거는 탄핵 소추가 통과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입으로는 이거는 반대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장소님도 그렇고 박 의원님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상태가 정상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야의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일반인 같았으면요. 이건 강제 입원감이에요. 강제 입원이요? 강제 입원감이에요. 가족들이 나서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가만두면은 여기저기 피해를 입히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직무를 멈추게 하고 격리를 잠시 동안 해서 판단을 구하자. 그리고 나서 좀 수습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국민의힘도 이거를 당론으로 겉으로는 하나 안으로는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는 게 맞으나 정치적 계산은 또 안 할 수 없어요. 여야가. 2년 5개월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그냥 뭐 4, 5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으면 국민의힘 내주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 계산하에 제 생각에는 충격은 주되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하는 한 6, 7표 정도의 이탈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좀 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날 것 같아서 저는 좀 속상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보고를 했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라고 이제 박성준 의원은 그렇게 내일 그러던데. 자정 넘으면 그때부터 투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 사이지만 지금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의원들 개개인도 부담을 굉장히 느낄 거고 그렇겠죠. 두고 보십시오. 개개인의 입장을 묻게 될 거예요, 국민들이. 그 개개인의 입장에 도망을 못 갈 겁니다. 오늘 지금 벌써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경제신문사가 밖에서 좀 찾아주세요. 한 여론조사 보면 73.6%입니다.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가 24%고. 근데 이게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무기명 비밀투표 들어가면은 저는 뭐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다고 봐요. 20표 이상이요? 네, 나온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건 이제 이탈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반대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깨지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깨졌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도 200표를 넘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230몇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전 전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게 회복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때는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서 그 공소장에 근거해서 개별 범죄 사실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의 논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민이 봤어요. 총 들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을. 이건 너무 직관적이고 다른 탄핵 사유 필요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13가지 탄핵 사유 얘기했는데 그중엔 탄핵 사유 안 되는 것도 많고 규명돼야 될 것들이 많고 논리적으로 허술한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명확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저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다 탄핵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어제 한 거예요. 자동응답 조사 방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 73.6, 반대한다 24. 최근에 봤던 리얼미터 조사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네요. 확실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윤타짜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젯밤에? 아니요. 물어봤죠. 저 방송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 대표가 아무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추경 원내대표 얘기도 네 사실상 그렇게 한 대표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해석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의총 중간에 퇴장. 그 이후에 아무 언급도 안 했고 당론은 지금 반대로 결정됐다고 추경 원내대표가 얘기하지만 사실상이란 단어가 앞에 붙고 있는 이 상황은 한 대표가 명시적으로 찬성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사퇴 도중에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원총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더하기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찬성 결론이 반대 결론이 나오는 당론 결정 과정 거기에 나는 빼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저희 당에 저를 포함한
고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위헌정당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저희도 그런 처지예요. 그 말씀을 던져야죠 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예? 그럼 던져야죠. 뭘 당 던져요? 대표가 예. 이 상황과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거리두기 하기 쉽지 않아요. 던져야죠 그러면. 그리고 아니, 좀-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현실적인 멀리 보고 얘기를 해야죠. 보존해야죠.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저기 같이 방송도 오래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왜 걱정해서 그래, 하는 진짜. 얘기는 우리 윤희석 대표. 아니 전 매일 3대 1이니까 괜찮아요. 나는 던지라고 안 했어요. 아이, 자 문제는 근데 18명이 계엄 해제할 때 한 대표 옆에 섰어요. 근데 명단을 쭉 보면 중립 성향으로 이제 분류되는 게 이제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거든요. 신성범 의원도 있고 예. 김성원 김성원 의원도 이제 완전히 편입이 된 거고.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또,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알고 공식적으로 있는데. 아닙니까? 네. 예. 됐지 이제 예. 확실하게. 아 그래요? 예, 뭐 본인이 어쨌든 그 범친한계라고 할게요. 그냥 범친한 18명이 모였어요. 그 18명은 이 비상 계엄에 문제 있다고 봤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8명이 한 대표가 매주 물밑에서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탄핵 찬성 여기에 동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박정원 의원은 이제 SNS에 비상계엄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쓰긴 했어요. 대부분 그런 입장일 거예요. 대부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함과 어떤 감정 이것과 이 표결회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현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를 불과 몇 년 전에 기억만 돌이켜봐도 알기 때문에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에 이게 매듭짓지 않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이 찜찜한 상황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경우에 5년간 또 지속된다. 지옥 같은 여야 이 대결이 5년 동안 더 간다. 이 상황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해보시자고요. 제일 궁금한 거. 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했을까? 이게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에요. 헌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보면 전시 뭐더라? 전시 변란, 변시 사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국가 비상사태. 비상사태.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딱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MB 때 연평도 폭격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복 폭격해가지고 좀 국지전이 좀 세게 붙었다. 그러면 전시 사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뭐 이렇게 뭐 비상계엄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이 전시 사변은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왜 명백히 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있을까? 대통령이 뭐 평소에도 민주적 소양이 별로 없다, 민주주의의 소양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소양이라는 거는 어쨌든 헌법을 존중하고 또 그런 헌법 질서 내에서 예. 어떤 타협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야 관계도 그렇고 당내 관계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에서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뭔가 일종의 이제 발작적인 그런 히스테리 단계에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우발적이다. 저게 준비랑 일종의 그 비상계엄 선포지만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쿠데타를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어설프게?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냥 뭐 경고하려고 한번 해본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야당에 대한 경고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거는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각이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렇게 봐요. 윤타짜 취재했죠. 대통령 왜 했는지. 했잖아요. 아니 뭐 아니에요? 얘기를 좀 들었죠 많이. 예, 예, 예. 이제 결론은 가까이 보면 11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그걸 다 또 그러면 배우자 지키려고 그러는 거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특검법 하나 통과가 되면 이 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한 하나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맞겠습니다 얘기를
안 최근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안 했죠. 예. 예? 8월 이후에, 예. 11월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삭감을 하고 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고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기감을 높였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아까 우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부분에 있어서야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잘 보세요. 정말로 치밀하게 했다면 평일에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 동안 할 리가 없어요. 금요일 주말에 하지.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한 거다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 막 기자들은 취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정확하게 대통령 본인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정신적 실장도 매일 마지막에 알았다니까. 단독 기사들 읽어드릴게요. 제목만. 요건 중앙일보인데. 김 여사도 몰랐다. 확 계엄할까 하던 윤. 계엄 미스테리. 근데 김 여사가 미리 아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 여사도 몰랐다.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다음 기사. 계엄 안 된다. 국무회의 멤버 아닌 국정원장도 말렸다. 또 하나. 윤. 계엄 선포 4시간 전 만났다. 키맨 꼽힌 충안파 김용현.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용산에 수많은 빨대를 꽂고 있는 클라우드 장. 알아낸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대요. 정말 극소수만 알았구나. 예.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몰랐으면은 누가 알겠어요. 그냥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만 상의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랬다잖아요. 여당 대표단을 만나서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고 경고하려고 예. 내가 비상겸했다. 그러니까 저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예. 되게 이제 불안하고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결정을 또 느닷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후속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윤희석 대변인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평론하는 거 제가 잘 귀담아 듣지만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당의 입장과 여당 대통령실을 조금 옹호하고 방어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준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헌법 파괴를 했어요. 파괴다.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저분에게 한시라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후송회가 더 나올 텐데 토요일 날 어쨌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티는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불안해요? 윤희석 대변인님 안 불안해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탄핵 어떤 결정을 할지 안 불안해요? 느닷없이. 어때요? 그러기엔 이제는 어렵게 됐죠. 예? 그러면 탄핵이 뭐가 어렵게 통과되는 거예요? 어렵게 됐다는 게 뭐가 어렵게 그러니까 뭐 다시 비상경을 한다거나 이런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러기는 실질적으로 이럴 수가 어렵죠. 있죠. 이제 촛불시가 막 이제 전국에서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정말 10만 명, 20만 명 모여요. 경찰력으로 이것을 통제가 안 된다고 해요. 비상겸 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의 흥분 상태로 보면. 전 대통령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내 배우자 좀 건들지 마. 그러면은 저 서타자도 그렇게 보는 거네. 김건희 근데 여사 특검법 왜냐면 막기 이게 위한 거? 모든 징후들이 그렇잖아요. 네. 왜 12월 3일이었을까? 이거는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즉흥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했다면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이 많이 내려가는 금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치고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 게임이었거든요. 네. 친일 쿠데타가. 네. 그래서 개헌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했을 때 이거는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3일날 치고 들어가는 것은 뭔가가 본인을 추동시킨 게 있었겠죠. 근데 4일날 감사원장 탄핵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원장은 뭐가 있냐면 관저공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공사예요. 21g이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관저공사가 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저공사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지는 게 12월 10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특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원인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깔려 있어요 지뢰밭처럼.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무슨 탄핵 22번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게 무슨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다. 예. 이거 다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하라고 법률상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산 삭감하라고 법률상 돼 있잖아요. 정치적인 논란은 차치하고더라 법상은 위법은 아닌 법상 거다. 위반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북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예. 이걸 반국가 세력으로 억지로 막 규정해서 이거를 잡아 넣으라는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추측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지뢰밭이 민주당이 없어지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이 갑자기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아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 점점 더 이 가상현실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요. 본인의 어떤 가상현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방탄 목적 혹은 그로 인한 어떤 히스테리 예. 뭐 이제 그걸로 저런 일까지 벌였다.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원래도 공적 책임 의식이 약하고 공사 구분이 안 됐는데 예. 그걸 위해서 저런 내란 행위까지 이 벌였다는 거는 당연히 저 사람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막 정신적인 착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저런 결정을 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 안보에 여러 가지 중대한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런 사람들을 믿고 이 국군 통수권을 맡기고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어요?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능하고 치밀하지 못하길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정말 치밀했다면 예를 들어서 12.12 쿠데타를 획책했던 세력이나 5.16 세력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치밀했다면 어마어마한 변란 사태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무능하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때문에 저는 빨리 어쨌든 국회가 직무정지를 시키고 글쎄요 국민의힘이 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다 만약 국민의힘이 예.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묶여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구분 안 됩니다. 똑같이 묶여서 저는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북한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국지전 벌일 수 있고 선전포고 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쟁한다고?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딱 뜨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정말 위기관리 상황 잘하셨고요. 첫 번째 메시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위헌적인 상황에 반대한다. 그렇죠. 그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 의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상황 관리하시는 모습. 그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코너에 몰렸었는데 이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이제 또 당만 생각하고 권력자만 생각하는 그런 진영에 몰두하는 모습 보이면은요 지도자 깜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할 거고 정말 이번에 고맙게 생각을 한 것은 박원석 의원님이랑 저 같은 생각인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정말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관리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 그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원식, 한동훈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뜻과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시도록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옆에서 조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티자. 일단은 시간 벌자. 이거 가지고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에 되게 실망했던 거는 조국 대표예요. 자 사람 얘기 한번 해보죠. 예. 선동을 했어요. 선동. 뭐라고? 자 저기 국회 그 많은 시민 본회의장 밖에랑 안에 많은 보좌진도 모여 있고 시민들 모여 있었잖아요. 단상을 설치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 흥분시켰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할 일은요. 그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국회를 믿고 우리 바로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폭력적인 사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면서 떴다고 그러긴 참 그런데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맞아요. 막 백원우 의원 막 흥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살인자 할 때 그 차분하게 관리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뭐 높게 샀던 하나만 것 더 같아요.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도 되게 아쉬웠어요. 왜요? 어쨌든 상황 위기 관리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내세웠을 때 되게 좀 흥분한 모습 보이시더라고요. 억양과 말투와 표정 이런 것들이 그때 좀 차분하게 말수 줄이시면서 좀 상황 관리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메시지가 조금 좀 흥분 상태에서 하신 것이 부족했다. 네, 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온 어떤 유일한 긍정적 측면이랄까 예. 이런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보루 중심이 국회구나. 저런 계엄 비상계엄권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목격했고 실제 그거를 차분하게 그 가장 신속한 시간 내에 실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상당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그런 데 대한 이제 국민들의 저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날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를 보인 건 18명밖에 동원을 못 했구나.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그 얘기 어쨌든 좀 해보죠. 저게 예. 리더십의 한계구나. 그 반면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리더로 완전히 꽝이었고 그럼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을 은근히 추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진짜 저 원내대표 자리에 아직도 있는 게 좀 희한해요. 맞아요. 저 정도면은 바로 끝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이 상태 이런 걸 한편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누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정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유심히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당은 뭐 한동훈, 야당은 이재명, 여당은 한동훈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럼 야당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뭐 탄핵이든 뭐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고 말고 다른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왔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고 새로운 어쨌든 정치 상황이 열리는 국면이 되면 국민들은 그때 또다시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서타짜. 네. 김경수 지사 언제 귀국합니까? 오늘 하시죠. 왜요? 나갑니까? 내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내년 봄이었는데 원래. 뭐 메시지도 냈지만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면서 그 헌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잡혔었던 미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일단 들어와서 무슨 역할이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서타짜 인천 갑니까 오늘? 오늘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청도 좀 뭐 옆에 있던 예. 분들이 아니, 당연히 요청도 나가야죠. 있었고, 요청도 있었고 아니 이게 뭐냐면 뭐 김경수 라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전력이 충원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또 나가는 거. 인간관계 되시 저는 문 대변인 지금 얘기 이 토론하면서 뭐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네. 하시는 말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아쉬운 것도 있어요. 다들 차기 대선 생각만 해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사람만 바뀌고. 이 기회에 이 기형적인 헌법, 우리 기형적인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형적인 선거제도 2번이나 했어요. 선거법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계산도 안 되는 거.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걸로 비례대표 바꾸고 그런 식으로 2번이나 총선을 치렀던 이 체제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당론을 반대잖아요. 네. 탄핵 저 국민의힘은 그럼 그거를 돌파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좀 이 상황을 저 국민의 눈높이 약간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 이거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무수한 전화를 받아요. 무수한 전화를 받는다고요. 전화 10통 중에 9통 반은 절대 탄핵되면 안 돼. 그러면 이재명이야.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고요. 그러니까 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 높은 분들도 더 0.5통 정도는 아이고 뭐 어떻게 되지 요 정도예요. 예. 아무도
이 체제에 대한 반성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그냥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지도자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뭘로 떴어요? 16년도 청계천 광장에서 박근혜 하면서 탄핵 뭐 수갑 감옥 이런 얘기하면서 전국적 성남 시장에 불과했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뜬 거예요. 거기서부터 목도한 이재명 대표 지금 아주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전 너무 불안해요. 그런 분에게 이런 대권이 또 간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정권 연장하자. 정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꼼수로 뭐 탄핵을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대적 공생 체제는 더 이상 이제 연장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가 드러난 거고 윤석열은 변종이 아니고 극한입니다. 또 다시 윤석열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윤석열 박근혜가 변종이 아니고 이상한 극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제 혁신의 동력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자는 거 동의해요. 근데 임기단 측 개헌은 윤석열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 탄핵시키고 개헌 논의하자. 그리고 저 내란 관련돼서 수사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넘어서서 이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개헌 논의를 국회가 하자. 그럴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상황을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아니 그건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거나 민주당 상황이고. 633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5호는 25주 안에 승부 보자.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하자. 이게 수석 최고위원의 그러니까 발언이에요.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아니, 탄핵을 반대할 게 아니고. 이해는 되는 게 전략적 모성을 친한계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탄핵을 동조해서 내줘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10년은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적 모성 알겠으나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참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했잖아요. 요거를 제거했답니다. 예, 뭐 해임이 아니고 사임이에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 육군 대장 출신이고 육사 41기랍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군이 창군 이래 첫 국방 차관 직무 대리 체제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이제 기자들의 이 문자를 보냈더니 사의 표명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속내를 묻는 기자 질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정의요? 뭐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구국의 마음으로 정의인가요? 저는 아니라는 김용현 불의의 장관은요. 길보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전 장관이 됐죠. 예. 이분은 내란죄의 어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물론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전에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준비하니까 꼼수 사의를 보낸 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란죄 고발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 지금 나머지 얘기는요. 본방 불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타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9시 5분에 옆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